자, 시작합니다. 몇 분 때문에 가고. 자, 수산물의 변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네 과목 중에서 상분성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냐라는 수산물을 만드는 겁니다. 관리도 마찬가지고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수산물이 그 있잖아요. 가다랑어, 바지락을 보겠습니다. 가다랑어와 바지락을 보는데 여기에 성분들을 보겠습니다. 가다랑어 수분이 70%고 바지락의 수분이 80%입니다. 결국 뭡니까? 공기에 수분하고 부딪히면 어찌 됩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업무 보시다가 보면 보관을 많이 하시죠. 공기 차단하고 빛을 차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1번. 결국은 이 수분이 많다는 것은 부패가 있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신선도 유지가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입니다. 지방, 지질 안에 지방이 있는데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어찌 됩니까? 산패가 된답니다. 역시 부패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취급하는 수산물은 가다랑어, 바지락 등을 보면은 수분하고 등등이 많기 때문에 공기 차단을 해야 되고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보관. 저도 지금 창고업을 하고 있지만 냉장고, 냉동,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빛 차단해야 되고 쥐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것도 차단해야겠죠. 다 지금 업무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결국 그 과목이 지금 상품성 평가라는 겁니다. 자, 전제는 깔았습니다. 결국은 이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에 단위조합 소입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신선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소비자한테 평가를 받으면서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친구도 데려오면서 그 단위 수입 물품을 살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작과 끝은 뭡니까? 신선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유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선배님들이 강의를 하신 거 보면은 수산물에 대한 세 가지 흐름은 뭡니까? 세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입니다. 생산을 하면은 유통을 하죠. 그 다음에 소비, 이거는 앞 시간에서 배웠을 겁니다. 생산, 유통, 소비입니다. 수입에서는 생산은 개입 안 하겠죠. 개입은 하긴 하는데 일단 유통이 핵심입니다. 유통, 그 다음에 소비입니다. 유통에는 보관, 운송 등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걸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보관, 운송은 뭡니까? 물적 유통이라는 걸 배웠을 것이고 소유권에 이전되는 것은 상점 유통이라고 유통 상식에서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유통,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신선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신선도 유지와 또 우리는 식용 가능한 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간을 지나면서 보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유해 성분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먹어도 되겠죠. 시간을 보로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못 먹으면은 가축이 먹을 수 있게끔 전환시킨다. 자, 그까지 했어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금 업무에서 하시잖아요. 자, 법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식용 가능성. 자, 이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의 상품성 평가는 논리적으로 봐가지고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가 나올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르죠. 혹시 수협에서 하르 지금 지급하는 수협 직원 계십니까? 충무 중에 하르 3,000포. 하루 지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신선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보관
그러니까 냉동을 하는 거, 딱 세 가지가 유통해서 원리가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생산지 시장, 소비지 시장, 중간 시장, 중간 단계 이런 식으로 유통 상식과 유통 경매 실무에서 놓을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자, 하러, 그 다음에 선어, 그 다음에 냉동 이게 놓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문제씩 올 겁니다. 그러면은 하러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고,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냉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뭡니까?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왜? 온도를 지금 배운다는 것은 알아본다는 건 뭡니까? 시준도 유지, 부패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배울 겁니다. 저는 지금 PPT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번에 왔을 때는 저쪽 상강의실을 해가지고 PPT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PPT가 떠버렸어요.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법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법은 유통관리에 관한 법령만 배울 겁니다. 여기서 원래는 출제 고시해 보면은 한 25문제가 여기 나오고 나머지가 21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4-5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월 25일 날 수산부 경매사 시험 때 유통가격안정법에 몰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연락하면은 문제 복원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관리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상부선 평가만 넣었습니다. 503페이지에. 그리고 검사 기준,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법령이란 말을 하는 것보다도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그리고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시행구칙, 물론 이게 관계되는 위의된 각종 고시까지 법령이랍니다. 얘는 대통령령이고요. 얘는 각부 18부 장관령입니다. 이걸 앞으로 법령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법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도 이까지 시간 내가 오신 것은 멀리서 산지경매사 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올해 3회. 올해 지나면은 또 2년 후에 현재로 있죠.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100일 안에 정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용 가능하다. 그러면 식품공전에 따라 가지고 식품공전 7종과 6종과 그러는데 안전해야 되고, 품질 관리가 맞아야 되고, 서류 감정 정밀 검사가 맞아야 되고, 검사 방법도 있어야 되고, 검사 고시 지침 등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책이 516페이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저 유튜브는 제가 끝낼 겁니다.